기본적으로 기후는 자연에 영향을 준다. 기후 또한 자연이지만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비롯된 인력과 태양광 등이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생각을 되뇌며 복잡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는 성철은 취미로 도보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무척이나 더웠다. 이미 소지한 생수는 다 떨어져 버렸다. 단지 물 때문에 자신의 가방이 무거워질 것이 귀찮아서 적게 담아온 것이 실수였다. 조금만 물을 안 마시면 장대비같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땀에 체내 수분은 몸에 바로 와닿을 만큼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살기 위해 물을 마신다. 하지만 곧 보충된 수분은 다시 빠져나가 버린다.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 싶었지만 올해 여름은 악명이 자자한 동경의 여름마냥 살인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아예 없는 길인지라 흔한 편의점 하나는 고사하고 민가조차도 없다. 그나마 싸온 김밥과 김치 덕에 염분부 조금 면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도 같이 원하게 되는 탓에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고역이었다. 그리고 생수는동이 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실 방도가 없었다. 목이 너무 아팠다. 수분이 있는 대로 빠져나가서 목이 아예 말라버린 탓이다. 헛기침이 자꾸 나올 정도니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다리는 제대로 들지도 못해 땅에 질질 끌며 걸어간다. 너무 덥다. 성철은 목마름도 문제였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질적인 더위에 몸부림쳤다. 조금만 나무근을 밖으로 거닐면 바로 쏟아지는 현기침과 피부에 그대로 와닿는 화끈함에 머리가 지근지근거리는 지경이었다. 그나마 자신의 갈증을 달래주는 건 길 가다 가끔 피어있는 산딸기나 뱀딸기, 까마중 따위를 따먹는 일이었다. 그런 와중에 성철은 잠시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쪼르르르 하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성철은 기운을 짜내어 성큼성큼 길이 아닌 풀숲을 헤쳐서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가늘게 흐르지만 맑은 약수가 흐르고 있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약수가 경사진 곳에서 내는 낙수 소리가 없었더라면 이 잔잔하고 적게 흐르는 약수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리라. 성철은 주위를 둘러보고 물속도 들여다보며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인지 판별한 다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에 이르렀다. 다소 갈증을 해소한 다음 손을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물을 떠서 다시 마신다. 그리고 비어버린 생수병에 물을 담는다. 그리고 물을 마신 김에 잠시 쉬어가기로 하여 습기를 머금은 돌무더기에 몸을 뒤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갈증이 해소되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허기였다. 그래서 아까는 심한 목마름 때문에 먹지 못했던 김밥을 마저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그러고 나니 또 몰려오는 것은 근육통과 약간의 식곤증이었다. 그래서 성철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온 풀과 나무 무더기의 한가운데인지라 녹음이 짙은 선선한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우거진 나무들이 살인적인 태양광을 가려주고 있으니 몸은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선선함이 잠으로 성철을 이끌었다. 그렇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잠에 빠져있다. 성철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아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대는 지나간 듯 했다. 그래도 아직은 따가울 정도의 빛이었지만 잘 곳을 찾다 보면 날은 금방 저물기에 성철은 옆에서 흐르고 있는 약수로 대충 얼굴과 머리를 씻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짐을 챙기는데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약수가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뭐지?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방향에 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집에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민가를 찾는다면 더 이상 발걸음을 해서 옮기며 걸어다닐 필요가 없기에 성철은 다소 가파르고 험난한 산을 타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와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 성철이 시내는 찾아서 물을 마시고도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집을 보질 못했나 하는 의문이 자리 잡았지만 갈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라고 가볍게 넘기며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다. 기와집의 외관은 그렇게 낙지 않았다. 숲속 한가운데 나무가 우거진 숲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옥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벽은 깨끗했다. 그렇다고 인적이 많은 데서 볼 수 있는 한옥처럼 깔끔한 외벽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주변 상황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이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성철은 재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그러다 문득 벽 너머를 보게 되었는데 흙먼지는 적었지만 다소 낡은 기와가 여기저기 금이 간 것이 눈에 띄었고 그 너머에는 빈약하게 휘어서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안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성철이 알고 있는 가벼운 지식으로는 대나무는 음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을 끊어놓는다 하여 집 안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었다. 의아한 생각을 가질 무렵 낡은 경첩의 비명소리와 함께 성철이 두들긴 문이 조금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다. 성철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대나무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문을 향해 돌렸는데 문만 살짝 열렸을 뿐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부터 열려 있었나 싶어 성철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걸음을 떼며 말했다. 일단 들어갈게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철은 예의상 문을 뗀다.
내부의 모습은 한눈에 집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여느 집들과는 달리 양옆에는 대나무들이 서 있고 눈앞에는 한옥 건물의 붉은 외관의 일부만 눈에 들어올 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다른 곳을 보려면 건물을 빙 돌아서 양옆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이동해야 할 듯 보였는데 집은 다소 그늘이 짙고 따가운 햇살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성철은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보다 외관을 더 살피기를 택했다. 건물 옆에 난 좁은 길을 따라 빙 돌아서 건물 뒤로 걸어간 성철은 뒷마당에 사당 비슷한 작은 건물이 두 채가 더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당 뒤편에는 어둡고 습한 기운이 무럭무럭 몰려오는 우거지고 어두운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채의 사당 뒤편에도 역시 대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철은 더 볼 것 없겠다 싶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아까도 대답이 없던 집인 터라 역시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성철은 혹시나 문이 안 열리면 어쩌나 싶어서 문이 잠겼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낡은 목재 현관을 옆으로 제꼈다. 문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낡은 경첩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먼지가 그득히 쌓인 목재 바닥이 드러나며 창을 통해 내리쬐는 햇살이 전혀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귀퀴한 먼지내와 곰팡내가 코를 저릿하게 자극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의 외부와는 이질적인 그 분위기에 성철은 그냥 이곳을 나가서 다른 인가를 찾을까를 진중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건물 내부를 보자 왜 아무도 성철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은 원래부터 버려진 집인 탓이다. 그러나 성철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민가를 찾지 못하면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지새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뭐 설마 어떻게 되게 하겠나? 눈 딱 감고 날이 저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차버리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머릿속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와 계획을 이끌어낸 성철은 밤의 숲속에서 노숙하기보다 건물 안에서 보내기를 택했다. 그리고 숲속보다는 실내에서 불 켜고 자는 것이 더욱 덜 무섭고 안전하며 당연히 노숙보다는 안락할 것이라는 것을 위한 삼아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리고 얼마 뒤 간단한 육포와 말린 과일로 배를 채운 성철은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새삼 감탄까지 하며 마음을 놓기에 이르렀다. 날은 너무나 빨리 저물었고 도시였다면 이제 막 저녁을 뭘로 먹을까를 고민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바로 수면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홀리고 밤바람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수많은 나뭇잎들까지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관에 압도당한 탓에 그 소리들은 전혀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새삼 뭔가 나타난 것인가 싶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넓직한 크기의 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닥에 먼지가 하도 많은 탓에 바닥을 대충 쓸고 텐트를 쳐 잠을 자야 했다. 현관에 위치한 방은 창문이 제대로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탓에 더욱 낡았고 춥기까지 했다. 그리고 맨 안쪽 방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과 처음 보는 제기가 을씨년스럽게 올려져 있는 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없고 넓기까지 한 정중앙의 방을 택한 것이다. 젠장 잠이 안 오노. 나지막히 한마디를 읊조리는 성철은 현재 잠이 오질 않아 골머리를 썩는 중이었다. 썩어도 푹 썩는 것이 분위기가 점점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잠은 자야겠는데 계획한 것과 반대로 잠이 오질 않는 이유는 낮에 낮잠을 푹 자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포만감 좀 들면 잠 오겠지. 성철은 결국 내일 아침 식사로 남겨두었던 육포와 말린 과일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아껴두었던 땅콩에 감자칩까지 먹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입이 너무 차고 갈증이 나 낮에 담아두었던 물을 거의 대부분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니 소변이 몹시 보고 싶어지는 것은 본인까지 예상을 했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둡기 짝이 없는 곳에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 진짜 사람 살던 데 맞나? 이 건물에는 부엌은커녕 몸을 씻을 만한 세면장이나 화장실도 없었다. 방 안은 장롱이나 이불 한 채, 장식품이나 가전제품 하나 없었고 아예 수도나 전기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었다. 야외 화장실인가 싶어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찾아보았지만 이 집안 어느 곳에도 화장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볼일을 보려면 알아서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기는 껄끄러웠기에 결국 랜턴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기로 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군가 중에 그나마 부르기 좋아했던 부분을 불러본다. 나는 대안의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전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간 성철은 나가기가 무섭게 그냥 현관 바로 옆벽에다가 볼일을 봐버렸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올리던 참이었다.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연거푸 눌리는 소리가 건물 안에서 작게 들려왔다. 말 그대로 쏘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린 성철.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착각을 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스스로 한밤중에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생각해보았지만 정말 틀린 생각이었다. 그냥 코앞에 서 있는 건물조차도 랜턴을 비추는 곳만 조금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가끔 듣는 말이
빛은 어둠을 가른다. 뭐 이따위 문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틀려먹었다. 어둠이 주변을 삼키면 빛은 그냥 반짝이는 모래 알갱이 따위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숲속을 안 걸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정말 그 어둠이 심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다. 성철은 침을 한번 삼켜본다. 소리가 날까 하여 숨까지 참아가며 침을 삼킨다. 건물 안에서 난 소리는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이다. 쥐가 지나간 탓이리라. 잘못 들었겠지. 두고 온 물건 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낸 소리겠지. 5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온 랜턴과 스마트폰 2개만 덜렁 들고 이곳에서 달아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성철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택했다. 아직은 군대에서 선임이 온갖 무서운 군대 괴담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 서게 했던 탄약고 보초를 회상하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그때는 정말 바지에 지릴 뻔했지. 아니 조금 지렸던가. 이런 시덥잖은 생각을 하며 문을 조심스레 열어 제끼고 실내에 다시 들어선 성철.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건물을 나설 때 성철은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캠핑용 랜턴을 방 안에 켜두고 나섰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의 내부는 성철이 들고 있는 랜턴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다. 성철은 황급히 랜턴을 바닥으로 향했다. 혹시 누군가 들어와서 방 안에 랜턴을 끈 것이라면 먼저 들켜서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까닭에 조심히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불빛이 상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사실 의심 가는 구석이 약간 있기는 했다. 이 큰 건물 뒤편에 작은 건물 두 채는 끝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밤에만 쓰이는 특이한 건물이라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의아함 이후에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이 건물에는 뒷문 따위가 전혀 없고 창문도 현관 옆에 난 창문들 외엔 전혀 환풍구 따위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낮에 확인할 때의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이 볼일을 보러 나왔을 때에는 현관 옆에서 떠나질 않았기에 그동안 누가 들어왔다는 가설도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리를 스쳐가자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본인의 텐트가 있는 방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갔다. 성철은 방문의 틈새로 고개를 조금 내밀어 바라보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방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성철이 먹고 정리하지 않은 감자칩 봉지나 육포를 담아 두었던 비닐봉투 따위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옷은 옷에게 화려한 한복을 빼입었고 머리는 온통 산발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았다. 더욱 성철이 기겁을 하게 만든 것은 그 움직임이었는데 마치 갯벌의 개나 수풀의 거미 마냥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꼴이 전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성철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색이라기엔 너무 짙고 어두운 흑빛의 색깔에 온통 검은 자위뿐인 눈. 그럼에도 눈알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돌아가는 눈알과 귀 밑까지 찢어질 것 같은 입 사이로 보이는 누렇고 온통 부스러진 이빨들. 성철은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성철의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 무언가 또한 성철에게 소름 끼치는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까닭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다가 그 무언가가 문을 힘껏 열어 제끼는 소리가 나자 정신 차리고 맹렬한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몸에 힘을 주기 위해 있는 힘껏 고함을 치며 내달리는 성철은 불과 반각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숲속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달리고 있었다. 분명 물을 마셨던 곳을 기억한다. 그곳을 기점으로 방향을 잡아 조금만 나아가면 그가 걷던 인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인가가 나올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을 마셨던 그 물 흐르던 곳이 나타나질 않았다. 아무리 뛰어내려가도 그런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끊이질 않는 숲과 나무들 뿐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스락대는 요란한 소리가 귀천을 때린다. 성철은 두려움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 무언가는 들짐승 마냥 양팔을 있는 대로 휘저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흉측한 아가리를 저억 벌린 채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달려오고 있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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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철은 다시 한번 기겁해서 더욱 분주히 다리를 놀렸다. 이제는 산을 달려 내려오는 것인지 굴러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허겁지겁 내려오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멎었다. 성철은 그래도 속도를 줄이진 않았다. 그냥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성철을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자리에 서거나 속도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성철은 계속해서 산속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성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찾았다. 성철은 동이 터오는 아침까지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숲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차도로 바뀌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내까지 찾게 되었다. 그 길로 성철은 집으로 귀가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발을 놀린 탓에 성철은 버스 안에서 쓰러지듯 잠을 자버렸고 밤새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던 이슬비는 어느새 가랑비가 되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성철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랑비는 멎을 줄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늘어지게 잠을 잔 성철은 꽤 오래 잔 것 같은데도 계속 내리고 있는 가랑비에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성철은 전화를 꺼내 들어 친구에게 연락했다. 꽤 긴 시간에 통화 연결음이 울렸음에도 친구는 전화를 받질 않았다. 성철은 점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아, 여보세요? 엄마, 아, 성철이네. 왜? 아니, 나 서울 도착했다고. 아, 그래. 잘 다녀왔어? 어머니의 음성이 다소 세대다. 친절하다. 성철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냥 여행 길게 생각했는데 그만 쉬고 그냥 집에 있다가 회사 가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성철아, 지난번에 놓고 간 건 언제 가지러 오려고? 무슨 말인데, 엄마? 아, 별건 아니고 네 텐트하고 배낭. 성철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섭고 소름 돋는 느낌에 자신이 어디다 전화를 걸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확실했다. 그래서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철은 수렁 속에 몸이 잠기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화를 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었나? 분명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탄 승객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집에 오는 동안 누군가 마주치긴 했었나? 어딜 거쳐서 왔지? 언제 도착했지? 나 집에 오긴 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성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과 적막한 뿐인 한옥집의 안. 자신의 텐트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가장자리에 뒹굴고 있던 방 안이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가 쭈뼛이는 소름과 마주하고 있던 성철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성철의 등 뒤에는 그때 따돌린 줄 알았던 그 괴물이 고개를 연신 빙글빙글 돌려대며 서 있었다. 고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혓바닥은 모가지 아래까지 늘어지고 몸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성철은 건물 밖으로 나서서 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까닭에 더듬듯이 문짝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못질이 되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성철은 그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 나오기 전에 숨기 위해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와중에 작은 사당 두 채가 성철의 눈에 들어왔다. 사당의 뒤편에 어둡고 움침하기 짝이 없는 심림이 그를 삼킬 듯 했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그 괴물이 더욱 두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사당 중 아무 곳이나 골라 잡아 들어가 몸을 숨겼다. 사당 내부는 조금 큰 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는 단상과 언제 받쳐졌는지 모를 채기 위에 말라비틀어진 과일 조가리들이 있었고 불상의 뒤편에는 괴악하게 생긴 나은들이 힘껏 전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철은 급히 불상의 아래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그릇을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주사위 몇 개를 굴리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뼈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는 소리 같았다. 성철은 힘껏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우리 놀래?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웬 노파가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것 같은 새된 쇳소리였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말이 거듭될수록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심해진다. 더 이상 풀벌레 소리 따위는 들려오지 않는다.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들려오는 이 소름 끼치는 소리들은 정말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해주었다. 성철이 숨은 사당의 문이 한 차례 흔들렸다. 목매달아 나는 것 같은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이젠 우드득거리는 격한 소리로 바뀌었고 문을 잡아 뜯을 것 같이 그 무언가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정신이 온통 혼미해지는 가운데 성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게 흔들리는 자신 위에 놓인 나무 불상이었다. 정신을 잃은 성철이 깨어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가 깨어난 곳은 정신을 잃은 그 끔찍한 집의 사당 바닥 따위가 아니라 전기도 들어오는 일반 가정집의 이불 위였고 성철은 금세 안도하여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러게 사내 자식이 질질 짤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어떤 노파가 성철을 꾸짖으며 방에 들어서는데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에 비녀를 꽂았고 약간 밝은 옥색의 저고리는 다소 낡아 보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관리를 잘하는지 형태만큼은 가지런히 각이 살아있었다. 묘한 인상을 주는 그 노파는 성철의 앞에 간단히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옆방으로 오니라. 노파는 그 말과 동시에 방을 나갔는데
성철은 갑작스레 나타난 노파에게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안심하기에 이르렀다. 달콤한 수면 끝에 주어진 꿀맛 같은 식사라 더 즐기고 싶었지만 사람 옆에 머무르는 것이 더욱 안심이 되기에 성철은 급히 식사를 해결하고 옆방으로 나섰다. 그 방엔 인자한 보살들과 무시무시한 나안들이 한데 그려진 벽화 앞에 금색의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대뜸 성철이 앉기도 전에 물어왔다. 네가 본 게 무당옷을 입고 있더나. 에? 무당옷을 입고 있었냐고. 네가 본 게. 성철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다. 옷의 종류를 몰랐기에 본 것대로 설명했고 생김새나 움직임 또는 그것이 내던 소리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노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러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엔 왜 들어가 이놈아. 아니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날이 저물어서 노숙해야 될 판이기도 했고요. 이 망할 놈아. 그 집은 사람이 살라고 지어놓은 집이 아니란 말이여. 노파는 등 뒤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내어 성철의 앞에 놓았다. 작은 나무 문패로 표시해 둔 부분을 펼쳤는데 그곳엔 항아리 하나와 잘려나간 사람의 손목이 같이 그려진 기분 나쁜 붓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대먹지 못한 무당들이 종종 말 잘 듣는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납치한 아이들을 항아리에 넣고 있는 대로 굶겨서 아사 직전까지 몰아넣은 뒤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죽을 판인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때 그 아이의 손목을 잘라 따로 보관을 하고 아이는 항아리 속에 죽여서 묵히는 게야. 그때 태어나는 것이 세탄이라는 것이다. 한숨을 푹 쉰 노파는 유기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성철의 앞에도 놓아주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셔 목을 죽였다. 차 속의 모과 향내가 코를 기분 좋게 간지렸다. 그리고 그 세탄이가 점점 원한이 자라서 나중에 그 본질을 잃게 된 것이 세운이라는 놈이다. 네가 본 놈이 그 세운이란 놈이지. 노파는 펼쳐졌던 책을 다시 가져가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세운이는 지역마다 전해지는 모양이 달라. 당연하지. 사람도 100이면 100 다른데 귀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야. 어떤 원한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은 다 달라. 근데 넌 잘못 걸렸어. 이건 악귀야. 악귀.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 두었던 나무 문패를 성철에게 던져준 노파는 자리에 일어서서 방 한켠에 가지런히 캐켜놓은 무당옷을 입으며 성철을 떠밀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 빨리 나갈 채비를 해라. 네 짐은 내가 다 정리를 해뒀으니 챙겨서 가지고 나와. 네 신상을 정리하고 세운이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는 자신이 아는 무당 2명을 더 불러 이동했다. 젊은 여자와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들 중 남자 무당이 끌고 온 승합차에 모두가 몸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다. 걱정되더라도 최대한 정신 맑게 하고 밝은 생각만 해라.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 네 몸을 양기로 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남자 무당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젊은 여자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노파는 성철의 손을 잡고는 놓지 않았다. 이윽고 승합차는 성철에게 낯이 익은 숲길에서 정차했고 조금 산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한옥의 모습을 드러냈다. 야, 여길 잘도 찾아서 왔구만. 이 근처에는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야. 남자는 조심스레 한옥의 대문을 열며 말했다. 네가 사당으로 숨은 건 진짜 잘한 일이다. 다른 데 숨었거나 밖으로 도망가려 했다면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거야. 무당들은 어떤 의식을 준비했는데 젊은 여자 무당은 두 채의 사당 앞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성철은 사당 중 하나에 들어가 불상 아래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그 앞을 나이 든 남자 무당이 지켰다. 마지막으로 노파는 반대편 사당에 들어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앉아서 불상 앞에 채를 올리고 있었다. 성철은 이 순간이 햇볕이 쨍쨍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감히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맞추지도 못했다. 모두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한 까닭에 일이 잘 끝나면 복채라는 것이라도 최대한 많이 건넬 생각이었다. 돈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 무당의 손은 점점 떨려왔고 사당 안에 누워있는 성철의 눈에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그리고 이래저래 성철이 불안해할 때마다 그의 앞을 지키는 남자 무당은 뒤를 돌아 눈을 한번 징긋해주거나 살짝 웃어주는 것으로 성철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성철이 머물고 있는 사당과 노파가 자리한 사당의 문은 닫혔고 밖에서 알 수 없는 경을 외우는 여자 무당의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들려오나 개구리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일절 들리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적막함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에 휩싸이자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해서 경을 외우던 여자 무당의 목소리가 한껏 떨려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이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경을 외는 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작아진 것으로 보아 노파가 있는 사당의 여자 무당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전날과는 궤를 달리했다. 발작적인 그 괴물의 비명과 더불어 빗소리 또한 점점 요란해져 갔다.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에 성철은 입을 틀어막고 있는 대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고 버텼다.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끄끄하는 소리가 숨소리에 섞여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아예 숨을 참아버렸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했었지만 저 무섭고 혐오스러운 괴물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두려움에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남자 무당도 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연신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 하는 모양새가 꼭 좌불안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멎었다. 건너. 성철은 잠시 희망을 손에 쥐어보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괴물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면 했다. 안성철 씨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성철 씨. 낭낭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화가 내는 뚜벅이는 소리와 함께 경찰의 무전기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성철은 갑작스런 경찰의 등장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안성철 씨,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다면 응답하세요. 괴물이 일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인지 진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온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 무전기 소리와 구두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다른 경찰들 몇의 목소리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까닭에 정말 경찰 병력들이 이 집에 수색을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적막함이 주변을 다시 메우기 시작했다. 진짜 경찰이었다면 대체 누구의 신고를 받고 왔단 말인가? 경찰일 리가 없는 일터였다. 하지만 짙은 공포가 판단력마저 흐리게 만드는 중이었다. 그러다 적막을 깬 것은 노파의 음성이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 쓱 사라지지 못하냐? 소리를 듣자 하니 노파가 문을 열어 제끼고 호통을 치는 모양이었다. 썩 꺼져라. 그리고 노파의 일갈과 함께 주변은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빗소리 또한 멎었으며 더 이상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뒤 누군가 문 앞에 걸어와 문을 살짝 두들기고 말했다. 노파의 음성이었다. 이제 됐다. 나와라.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아무데나 싸돌아댕기고 그러지 말거라. 욕받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풀어지며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성철은 기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정말 집에 가... 남자 무당이 불상 아래에서 기어나오며 말하는 성철의 입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틀어막았다. 불안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들기는 그 음성은 괴물의 것이었다. 속았다. 성철은 기겁하며 불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있는 대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찾는 게 이놈이냐? 썩 데려가라. 내 귀찮아서 못 참겠다. 노파는 무엇인가를 뒷마당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마 아까 가지고 들어갔던 허수아비인 것이다. 그 말이 끝남과 무섭게 밖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괴성과 함께 무언가 산산이 부수는 소리가 연거푸 주변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남자 무당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문 밖을 나선 성철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허수아비였고 수척한 얼굴의 노파였다. 노파는 성철에게 다시는 모르는 곳에 함부로 발걸음하지 말고 특히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성철을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성철은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진짜 어머니임을 확인한 성철은 울고불고 수화기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전화를 받지 않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 그리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애완견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종교를 믿었으며 집에는 십자가를 방마다 걸어놓았다. 그렇게 성철은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한창 회사에서 문서 작업 중이던 성철의 스마트폰이 빛을 내며 전화가 온 것을 알렸다. 업무 중인데 누구야? 예, 죄송합니다. 성철은 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신을 지적한 상사에게 사과를 건넸다. 예, 여보세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네?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서 무조건 빠져나와.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놈아. 성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곰팡내 나는 방 안에는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으며 낡은 제기들이 올려진 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크게 입을 쩍 벌리고 서서 삼척이 넘을 것 같은 긴 팔을 앞으로 뻗어오고 있는 무당옷을 입은 무엇인가가 찢어질 것 같이 크게 치켰던 검은 눈 아래는 울부짖는 성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